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에콰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에콰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콰이 같은 경우 전 세계 공장 가동률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에콰이 같은 경우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수급과 지지라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콰이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콰이 같은 경우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면서 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환경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이 탄소 배출권이 어떤 것들인지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탄소 배출권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 비중이 가장 높아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교토의 정서라고 하는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이 있는데 37개국이 합의를 하면서 각국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평균 5% 이상 감축하기로 한 협약이죠. 이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탄소 배출권 메커니즘 같은 경우 정부에서 기업에게 1년에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할당량을 제시합니다. 가정해 보자면 이 기업 A 같은 경우는 할당량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상태이고 기업 B는 할당량보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상태라면 할당량을 초과해서 공장을 가동시킬 수는 없으니까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구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남는 배출권이 있으면 배출권을 사와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어느 기업이 그의 배출권이 남았는지 부족한지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이때 에콰이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주면서 팔아주고 구매해주는 업체, 즉 중간 브로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보자면 에콰이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 정책 중 일환인 탄소 배출권의 브로커로 탄소 배출권 거래 수수료를 영업하는 회사이고, 지구온난화 이슈 같은 경우는 전 인류가 살아감에 있어서 꾸준하게 언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만 확인해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이슈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문을 닫아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못했던 시기인 2020년 그리고 2021년 보시면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낮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는 공장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을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매출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콰이 같은 경우 세계 공장 가동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슈 체크를 하는 것이 에콰이의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에콰이 같은 경우 거의 품절주에 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주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 최대 주주 지분이 약 한 71.26%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동 주식수 같은 경우 약 22%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달리 말하자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탄소 중립이나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에콰이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에콰이 같은 경우 작년 11월 21일에 상장하는 이래 지금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데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 17일 날 신저가를 찍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신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에콰이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저가 부분에 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기간을 11월 21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 11월 21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 상장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어디가 매수세가 강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좀 살펴보자면 개인 같은 경우 13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 12만 주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 120만 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사모펀드에서 약 70만 주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에콰이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에서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에콰이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기관의 매도세와 매수세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창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키움증권 창구에서 약 33만 주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토스증권 창구에서 18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100% 개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토스증권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서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스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있다는 뜻은 결국엔 개인의 매수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3위 미래에셋 창구에서 약 17만 주 매수, 유한타에서 7만 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키움증권 창구와 토스 창구, 미래에셋 창구에서 약 10만 주 이상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하니 만약에 이 세 개의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에콰이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